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그런 1심 판결이 11월 15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월 25일 날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그런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고 이제 친명계가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인데, 이제 분열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단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한 우파 성향의 그런 신문을 보니까 일면 톱 기사로 위정교사 판결 이후에 친명이 와해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 그 대한 세력으로 민주당 내부의 삼총 삼심 중심의 분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고를 했는데, 뭐 설득력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만은, 뭐 그야말로 시나리오니까, 친명계 결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단 4월 10일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뭐 대부분이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자기 실력도 있었겠지만 또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에 대한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총을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덕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리상 친명계가 끝까지 이제 결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죠. 근데 정치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고, 이제 결속이 된다는 그런 가정은 이재명 대표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자리나 위치에 있을 때 그 끈끈한 결속력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과시화가 되면은 현재로서는 그 우파 성향의 신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줄 게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제공할 것이 없게 되면은 당연히 결속력이라는 것은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공천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복속을 한 건데, 그 양반이 이제 뭐 혐의가 입증이 돼 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속력을 유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결속력이 와해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이제 그 점을 지적한 건데, 그 신문의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안에 비명계에 속하는 한 중진 민주당 의원이 인터뷰를 한 내용 가운데 한 줄기로 쏟아져 나오던 물줄기가 마치 분수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지적한 거죠. 줄 이익이 없으니까. 줄 이익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친명계에서도 상당히 강성이고,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항해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비명계 여러분, 만일에 움직이면은 제가 나서서 죽일 겁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보도가 됐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친명계 인사들 가운데서도 우려를 하는 거죠. 사법 리스크가 이제 가시화가 되게 되면은 친명계 내에 결속력이 와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래 친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동지들이 아니고, 지금 이제 친명계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 때문에 결속이 된 것이고, 이익의 동지들이죠. 이익 때문에 동지가 된 거지, 원래 뭐 다른 특별하게 인간적인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저 양반을 따르면은 내한테도 한 몫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확신이 서기 때문에
친명계의 그 깃발 아래 다 모인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이재명 당대표는 11개 혐의 그리고 4건의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경미한 것이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11월 25일 날 위정교사 사건은 11월 15일 날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해서 훨씬 더 사안이 중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무슨 대장동, 백형동, 대북 송금, 성남 FC 후원금 이런 부분들도 결코 경중을 따지게 되면은 11월 25일 날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그런 위정교사 혐의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그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처지를 두고 첩첩산중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도 과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황이 위중하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정치판이란 것 자체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친명계가 묘수를 짜내가지고 극적으로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생존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쨌든 누구도 그 체포 동의안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뭐 그 사람들이 결속해가지고 가까스로 그 위기를 이제 넘어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체포 동의안이고 지금 이제 상황은 뭐 민주당으로서 뾰족히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칼자루를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그런데 이제 판사들 가운데 판결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런 겁이 나가지고 뺑소니 치는 판사도 우리가 봤죠. 젊은 판사. 서강대학을 나온 그 젊은 판사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한성진이란 그런 판사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 그냥 판결을 내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11월 25일에 판사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물론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민주당하고 직접 간접으로 상당히 끈끈이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특별히 여러분들 좋아해가지고 그냥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위반되는 그런 판결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확률이란 것은 아주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판사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칼자루를 다 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딱한 거죠. 장외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좀 업소 겸 협박을 양면 작전을 펼치게 되면은 판사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알아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도 알아서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 부장판사가 그냥 법과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우파 신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위정교사 판결 이후에 친명 와해가 불가피하고 또 민주당의 새로운 대안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은 가속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그런 종류의 예고편이 크게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